문재인 대통령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치고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 이동해서 남은 방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자, 자세한 소식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이번 방문의 의미 어떤지 성과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이번 유엔 총회의 5번째고요.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매년 참석을 한 거잖아요. 네. 우리 정상으로는 그렇게 5번 매회 참여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총회 참석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우리 국민과 언론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전통적으로 그 정상 외교하면 주변 4강을 중심으로 한 외교, 네. 여기에만 이제 관심이 있고 뭐 유엔 총회, G7 뭐 이러한 이제 다자 외교 이런 것에는 사실 관심이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5번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이러한 그 어떤 실적,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통적인 4강 외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 기후 변화나 뭐 글로벌 주제들이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네. 특히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다자 외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질 협력을 가져가는 그리고 우리 국익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외교의 무대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역대 우리 대통령님들을 보면 한 번 내지 2번 유엔 총회에 참석을 다 해오셨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5번 연속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그런 어떤 글로벌 주제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옮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운크타드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최초의 국가로 선언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가교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역할이 큽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곳에 가면 서로 이제 그 양자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 과거에는 저희 한국이 좀 우리랑 회담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저희에게 양자 회담을 하자라고 요청하는 그런 국가들이 뭐 줄을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이번 유엔 총회만 하더라도 약 20개국 이상이 저희와 양자 회담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정말 시간과 그리고 꼭 필요한 주제들을 고르다 보니까 영국은 최근에 이제 뭐 컵 26도 개최하고 또 G7도 개최하면서 그런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때문에 영국을 저희가 택한 것이고. 영국도 먼저 요청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차기 EU의 의장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뭐 탄소 국경세의 부과나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EU 의장국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저희가 슬로베니아를 택한 것이고 네. 또 베트남과의 회담을 했는데 베트남은 신남방, 신북방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아주 핵심 그런 국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저희들의 필요와 국익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양자 회담을 하는 나라도 선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그런 전통적인 4강 외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자 외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익을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주제를 아주 가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뭐 태극기 휘날리고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게 휘날린 그런 총회였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총회 참석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양자 회담도 굉장히 다자 외교에서 중요한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는 이번에 오늘 새벽 기조연설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션 연설했을 때 먼저 하시고 BTS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BTS를 소개하고 또 BTS가 유엔 안팎에서 또 뮤직비디오를 찍은 걸 공개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 BTS가 특사로 함께 갔는데 BTS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그 유엔 총회의 주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 팬데믹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미래 세대의 참여를 통해서 미래 세대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제였습니다. 예. 유엔 총회 연설 이전에 그 SDG 모먼트라고 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런 회의가 이제 세션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호스트가 되는 그런 중요한 회의인데
여기에서 전체 회원국, 유엔 회원국의 전체 대표, 정상 대표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한 연설자로 초청을 받으신 거고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 세대의 참여로 이것을 유도하고 이어가기 위한 미래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미래 세대의 대표로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이 배출한 최고의 세계적 아티스트인 네. 우리 BTS가 선정이 되어서 각각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예. 유엔으로부터. 아. 최초의 사례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달라진 위상을 국가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고 BTS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청년 세대로서 미래 세대로서 전달할 메시지를 꾸준하게 그들의 예술적 영역을 넘어서서 네. 그런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세계가 나아갈 백신 평등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넘어선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런 어떤 갈 길에 대해서 꾸준하게 예. 아마 메시지를 전달해온 그런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각자 초청을 이렇게 받았는데 또 일부 또 비평하시는 분들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자랑스러운 BTS를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아. 또 이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 절대 그것은 차원이 다르고요. 유엔이 각각 정상 대표로 미래 세대 대표로 정말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된 그야말로 가슴이 설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BTS와 함께 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예. 유엔에서 따로 대표 자격으로 초대를 따로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 기조 연설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뭐 기후 변화 등등을 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자. 그리고 한 번 더 평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를 선도해 가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저희가 표명했고 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선도국가 역할을 하겠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이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국제적 연대와 포용으로 협력하면서 극복해가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걸 강조한 것이고 미래 세대와의 소통,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면서 지금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예. 바로 그러한 한반도 평화를 통한 동북아 영내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 여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표시하면서 세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예. 이끌어내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핵심 메시지로 좀 쭉 이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년 전에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은 매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종전 선언과 관련된 언급을 하셨고 이번에는 남북미 중까지 해서 같이 종전 선언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도 관건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에 제안하신 종전 선언은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 유엔에서도 하신 바가 있고 우리 그 14 선언이나 그다음 판문점 선언, 그다음 싱가포르 선언 이런 곳에 지금 남북미 혹은 남북미 중을 예. 포함한 그런 관련 당사자들의 그런 어떤 종전 선언을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네. 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한반도에서 이 정전 상태를 끝내려면 그리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로 이행을 하려면 전쟁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회담 등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첫 출발입니다. 종전 선언이라는 네. 것은. 그래서 이 종전 선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핵화에 이르는 그 모멘텀,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올해는 특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는 예.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더더욱 강조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언 계기에 북한도 함께 종전선언에 합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아마 좋은 모멘텀을 마련해서 북한이 다시 이런 여러 가지 대화의 계기에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약속했던 대로 함께 충분히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남북미 중 동시에 같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첨예한 관계인데 그 연설 전에 사전에 미국이나 중국과 어느 정도의 교감이 혹시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뭐 특별하게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늘 미국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한미 동맹 그리고 이러한 같은 기조하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계기에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하게 뭐 그런 것들을 뭐 논의하거나 뭐 예.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저희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열려 있는 자세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대해왔고 미국 역시도 계기가 된다면 충분하게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그렇게 주제로 다룰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마 중국 역시도 그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네. 이런 어떤 세계 평화라고 하는 올림픽의 본질을 생각할 때 한반도 평화, 동북아 영내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올림픽 성공에도 아마 기여하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그런데 IAEA 사무총장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 38로서도 영변의 핵시설을 북한이 가동하는 것 같다 이런 징후를 나타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특별한 반응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한국과 미국은 그런 동맹의 그 강화 기조 아래 면밀하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예. 또 함께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의미는 그때그때 또 저희에게 또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방문에서 다자 외교 중에 양자회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먼저 우리에게 1대1 정상회담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잖아요. 예. 거기서 백신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25일부터 100만 도즈 영국에서 mRNA 백신이 들어올 것이다. 그 이제 약속이 딱 끝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 당장 그 보리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뭐 합의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늘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어질 때는 많은 실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양국 실무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된 일이고요. 예. 그리고 베트남에 저희가 백신을 공유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저희가 발표하는 시기를 그 한영 정상회담의 결과와 그리고 한 베트남 정상회담의 결과를 모아서 저희가 국민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균형 있게 영국 총리께서 갑자기 모두의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알려지게 돼 있는데 모든 것이 그러한 균형된 계획 위에 다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좋은 소식이 우리가 계속 백신이 제때 들어오느냐 마느냐 고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미 백신 협약식도 있었는데 백신 원부자재 생산 기업이 우리나라의 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일도 있었고 그밖에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그 첫 가시적 성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또 하나는 의미는 대기업 중심의 파트너십에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 제약회사나 업체들인데 이 부분들과의 실질적 협력 성과를 이뤄낸 것이죠. 미국 회사가 우리에 투자를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세계 2위의 여러 가지 이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세계 공급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그런 공급망 구축의 실질적 성과이면서 더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백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원천 기술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투자
뭐 기술 협력, 공동 연구 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까지도 영역이 확대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백신의 허브로 더 한 발짝 나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까지도 어떤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예. 앞으로 우리가 닥칠 그런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한국 제약회사들의 대처 능력, 백신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한껏 키울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그만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네. 중요한 계기가 이번 기회에 마련이 됐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미 일정의 마지막으로 그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는 어떤 일정이 있는 거예요? 예, 대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가 안보와 보훈은 정말 어떤 보수 정부보다 보수적이다 할 만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 유해 발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유해 발굴은 북한이 단독으로 미군 유해를 발굴해서 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와 합동으로 하기도 하는데 예. 유해를 발굴해서 미국으로 보냈는데 미국에서 그 유해를 분류를 하다 보면 예. 이것이 미군 유해가 아니라 한국군의 유해다라는 결론이 난 유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해 모셔오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모두 68위의 그런 한국군 유해를 미군으로부터 저희가 인수를 해서 모셔오게 됩니다. 그중에 다행스럽게 두 분은 예.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네. 예. 밝혀져서 영광스럽게 대통령 1호기에 함께 모시고 오고 아, 귀국할 때 같이 오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나머지 66위는 다른 비행기로 시그너스로 국방부 장관이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 정중하게 같이 두 비행기로 모셔오는 이런 행사가 될 것이고 아마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저희가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모셔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평소 철학과 공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통령의 공약이 이루어진다는 차원보다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그런 선열들을 후손으로서 어떻게 최선의 예우를 다해서 제자리에 모셔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예. 생각해보면 한 개인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입장을 생각해보면 한국 전쟁 중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저 미국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무려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고귀하고 값진 그런 희생이신데 15,000km를 수십 년에 걸려서 돌아오시는 봉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저희가 온 국민의 감동으로 모셨듯이 이번에 신원이 밝혀진 두 분의 국군 장병뿐만이 아니라 함께 오시는 66분의 그런 장병의 유해도 예. 그런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저희가 모시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다만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의미, 성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